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이 된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어 떨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네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아들 민수네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며느리 도시락을 싸고 손주들 아침밥을 차려놓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손주 현이와 지수가 할머니 사랑해요 하며 뽀뽀해 주던 그 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손주들이 할머니 밥 맛있어요 하며 숟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낙이었죠. 그때는 이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고 재취업이 어려웠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저를 보는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민수에게 말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들어오신 후로 재수가 통 없어졌어요. 회사도 그때 망했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재앙이라는 건가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은 손도 대지 않고 제 방문 앞을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마저 날카로웠어요. 손주들도 이제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수진이가 제 짐을 비닐봉지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가 주셔야겠어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 전에.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말만 해라. 고칠게. 고칠 게 아니라 나가주시면 돼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비닐봉지 2개와 통장 속 38만 원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처참한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갔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결국 발길이 닿은 곳은 서울역이었습니다. 처음엔 역사 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 같은 늙은이가 갈 데가 어딨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지하도 계단 한 구석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쪽팔리고 부끄러웠지만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빛은 너무 차갑더군요.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다 저를 가리켰어요. 엄마, 저 할머니 왜 저래? 쳐다보면 안 돼. 빨리 가자. 그 말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엄마였고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쳐다보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비 오는 날 한 청년이 제 앞에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청년 준호는 그날 이후로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할머니 왜 이러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4이야. 가족은 어디 계세요? 말하기 부끄러웠지만 준호의 눈빛이 너무 진실되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저와 함께 채소 장사를 해보시겠어요? 구걸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누가 나한테 채소를 사겠니? 해보시면 압니다.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준호는 작은 좌판과 신선한 채소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제가 젊었을 때 텃밭에서 키우던 것들이었어요. 자, 할머니. 이렇게 예쁘게 진열하시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싱싱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채소를 다듬고 진열했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멈춰 섰어요.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상추 한 단에 1,000원입니다. 이야 정말 싱싱하네요. 2단 주세요. 그렇게 제 손에 처음으로 2,000원이 쥐어졌습니다. 구걸해서 받은 돈이 아니라 제 손으로 일해서 번 돈이었어요. 그 지폐가 얼마나 눈부시던지.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노점상들이 몰려왔어요. 야 할망구, 이 자리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당장 치워. 한 남자가 제 상추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애써 다듬은 채소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저는 그냥 먹고 살려고. 준호가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누구 것도 아니에요. 뭐? 이 새끼가? 긴장된 순간이 이어졌지만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상황은 진정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서울역 근처에서 채소를 팝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를 떼어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할머니 채소가 제일 싱싱해요. 가끔 민수네 집 쪽을 생각합니다. 손주들은 잘 크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준호는 여전히 가끔 들러 할머니 오늘 장사 잘 되셨어요? 하며 웃어줍니다. 그 청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74의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누군가를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 다시 일어선 제 자신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